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 3가지를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됐죠. 그만큼 생선류와 해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무튼 해산물 이슈로 인해서 반사익은 고기 분야 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소자본 창업 아이템 베스트 3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찜닭입니다. 이젠 찜닭이 대중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2000년 대학로에 첫 1호점을 오픈한 이 봉추 찜닭 이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23년이 되었네요. 당시 찜닭이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야말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더니 얼마 안 가서 거의 다 그 관련 업종들이 거의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 본추 찜닭도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었고요.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찜닭이 2015년 두찜이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잠깐 크게 이슈가 되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아이템들은 약 10년이라든지 10여 년의 주기로 다시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게 되는 순간 대중 아이템으로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찜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공정위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찜닭이라는 단어가 드러난 브랜드만 살펴봤는데도 무려 81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대중성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요. 또 경쟁이 그만큼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찜닭 창업 아이템에 대한 장점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조리가 일단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한정식집이라든지 가짓수와 종류와 반찬이 많은 그런 아이템보다는 좀 간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팩으로 해서 가맹점에 이제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맹점에서 조리하기가 간편하니까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좀 간편해진 곳들은 음식점 창업이 조금 더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대중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사줄, 구매해줄 그런 소비자가 많다는 점에서 창업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메뉴의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찜닭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찜닭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네 번째는 배달과 포장 판매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브랜드 한 곳을 소개해 볼 텐데요. 워낙 유명한 곳들은 좀 빼고 이제 막 성장하려는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서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국대찜닭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막 생긴 그런 프랜차이즈입니다. 국가대표 찜닭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국대찜닭 하면 한번 들으면 까먹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좀 네이밍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갔을 때 그 남포동에 가맹점이 오픈했길래 제가 다녀왔는데 와 진짜 좋았어요. 로제찜닭의 그런 소스가 굉장히 진했어요. 무엇보다 이 브랜드는 가맹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30호 한정 1,400만 원의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벌써 7개 정도가 오픈한 것 같아요. 주방집기 비품은 650만원, 간판 쌓인물 350만원. 이것을 배달 전문점으로 하면 2천만원도 안 들겠는데요?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족발 전문점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 대표 음식 바로 이 족발인데요. 우리나라 족발 프랜차이즈는 찜닭보다 더 많겠죠.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무려 120여 개가 있습니다. 족발 키워드가 포함된 그런 브랜드만 무려 122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목집이라든지 구구족 이렇게 족발 전문점, 그러니까 이 족발이라는 키워드가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브랜드까지 따지면은 130개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족발 창업 아이템엔 다른 창업 아이템에 비해서 확실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중 아이템이라는 점.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족발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매일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동안 안 먹으면 이제 생각이 나는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대중 아이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아이템의 강점은 3대 이렇게 세 가족에 걸쳐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강점입니다. 그만큼 객단가도 높아지겠죠.
두 번째는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점포 비용을 제외하고 5천만 원 내외의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고마운 아이템이죠. 족발은 특히 이제 보쌈이랑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요층이 넓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족발 보쌈은 배달형과 매장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매장형은 적어도 1억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소요가 되고요. 하지만 배달과 포장 형태 창업 아이템은 점포까지 다 합쳐도 뭐 1억 원 이내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니까 소자본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자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달과 테이크아웃으로 창업할 경우에는 점포 구입비도 적고 아무래도 이제 배달이니까 B급이나 뭐 C급지에 앉아 있으면 월세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사실상 좀 적은 게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1억 안쪽으로 창업이 가능하니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만 남아도 1억 투자해서 500만 원이니까 월 한 5% 정도 수익률이라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족발도 워낙 유명한 족발집들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아이템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와 이거 맛있다 그리고 가격이 되게 쌌었어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가성비가 좋았어요. 맛도 좀 뛰어났고요. 바로 일만족발이라는 프랜차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나 있을까 카카오 맵에서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한 60여 개 매장이 보입니다. 아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인지도가 높진 않지만 그만큼 내가 원하는 상권에 입점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그만큼 창업자에게 혜택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점에서도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의 특징은 가격이 무엇보다 굉장히 착해요. 10,000원대로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이건 저희 동네에 있는 제가 메뉴 전단을 포장해 와서 이 전단지를 제가 직접 찍어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21,8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포장해 오면 3,000원 DC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18,000원대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거고요. 2인분 기준이에요. 이 브랜드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앞다리만 사용해서 그렇게 부드러웠던 거구나. 부드럽고 이 텍스처, 입에서 씹는 그런 감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뭐 덜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매장을 보면 주로 배달과 테이크아웃 매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족발 그 본사 홈페이지 창업 자료를 보니까 개설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소자본으로는 괜찮네요. 이 브랜드를 좀 살펴보니까 창업자 측면에서 좋은 게 있어요. 족발이 원래 매장에서 삶아서 직접 요리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좀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 측면에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기는 본사에서 족발보쌈을 요리해서 완제품 형태로 가맹점에 원팩 시스템으로 납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테이크아웃 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해봤거든요. 몇 분 전에 전화하면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분 전에만 전화하면 족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원팩 시스템을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 라는 그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갔을 때 보니까 주방을 이렇게 좀 훔쳐보니까 거기서 약간 원팩으로 된 비닐로 원팩으로 된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마 데워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유통 과정만 잘 관리를 한다면 위생적으로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가맹점마다 똑같은 품질과 맛을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신뢰도 측면에선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회전율도 그만큼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창업자나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낮아서 장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10평에 5천만 원이 들지 않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피자입니다. 네,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피자는 고유의 음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피자가 우리나라의 대중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식이자 주식이 되어버린 거죠.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분들이 이제 모두 다 성인이 되셨을 테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은 아니어도 이제 국민 아이템으로, 국민 음식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를 보니까 2023년 10월 2일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해도 무려 244개,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될지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피자 창업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역시 대중 아이템입니다. 그만큼 고객의 이제 스펙트럼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좀 넓어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메뉴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자의 종류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볍고 빨리 먹을 수 있는 장점.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리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도우에다가 토핑만 해서 오븐에 쭉 이렇게 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그만큼 손이 좀 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20대 30대들의 알바생들도 이 피자 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공급자,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운영에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피자집을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사실 이곳도 아직 유명하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유명하지 않은 곳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데 나름 조용히 피자 브랜드의 강자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선명희 피자입니다. 여성 대표님 성함이 이제 선명희 님이세요. 제가 운영했던 창업 과정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세요. 참 착하게 생기셨어요. 부부가 함께 운영하시는데 금술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이거 지금 선명희 피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벌써 가맹점이 80개가 넘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평당 매출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2023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한 평당 매출이 연 2,683만 5천 원. 그러면 10평 기준으로는 2억 6,835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월로 따지면 10평에 2,236만 2,500원이고 20평이면 월 매출이 4,472만 5천 원인 셈입니다. 대부분 이제 배달과 포장 판매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따졌을 때는 월세가 그만큼 B급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월세가 저렴하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여요. 창업비용을 보면 가맹비 1,000만 원을 면제해 주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랑 장비, 집기 모두 포함하면 5,500만 원입니다. 네, 피자를 창업하시겠다는 분은 여기 선명희 피자도 한번 노크해 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자본, 배달, 포장, 창업 아이템 베스트 3를 살펴봤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의 성공 창업은 본사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가맹점은 본사를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말 신뢰성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맹점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가맹점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사가 다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꼼꼼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따져보고 문의하고 창업에 임해야 합니다. 모쪼록 성공 창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